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갔던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갑자기 여자가 고소를 했다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고 너무 당혹스럽기에 현재론 직장을 가기도 그렇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며칠 전 1월 7일에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대방 여자가 나를 준간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내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보던 그 억울한 성범죄 무고 사연들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 준이라는 게 붙어있으나 준간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너무나 무서워서 숨이 막힌다. 경찰은 다음 주에 당장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하늘이 원망스럽고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은 작년 10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나는 친한 지인과 함께 길거리에서 2데이 헌팅을 하게 되었고 길을 가로막고 말을 붙였는데 헌팅이 성공을 하게 되었다. 둘둘 노는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여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우리는 1차로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2차로는 같이 있던 지인의 자취방으로 옮겨서 술을 더 마셨다. 술 기운이 오르면서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무르익었고 결국 새벽이 되자 친구가 신호를 보냈고 우린 서로 나누어지기로 했다. 나랑 여자 한 명만 따로 찢어져서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다. 우리 집은 부모님과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이라서 내 방에서만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올까 말까 하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술 한 병을 더 마셨고 이미 시간은 늦은 새벽을 지나 아침을 향해 가고 있었다. 당시 여자는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다. 그 여자한테는 정말로 맹세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내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밝아오자 나는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곧 가족들이 잠에서 깰 시간이었고 나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모르는 여자가 우리 집에 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잠에서 깬 여자는 자기가 입고 온 옷이 불편하다며 나에게 편한 옷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더니 지 스스로 내 옷을 가져가서 갈아입기까지 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어안이 벙벙했다. 뭔가 대담하게 거실로 걸어나갈 수도 있을 듯하기도 해서 어서 빨리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가족들이 볼까봐 너무 겁이 나서 이제 그만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여자는 피곤하다며 10분만 더 자겠다고 계속 떼를 썼고 나는 상황이 급박했기에 단호하게 화를 내면서 가족들이 활동을 하기 전에 여자를 깨워 밖으로 보냈다. 그 순간 여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하더니 나에게 자존심이 상했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여자는 나에게 성추행으로 신고할까라며 협박 섞인 말을 내뱉었고 온갖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아침 일찍 깨워서 쫓아낸 것에 대해 여자가 기분이 나빠서 하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무려 3달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나를 고소했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준간간이라는 죄목은 술을 먹여 심신상실 상태를 만들고 강제로 관계를 했다는 뜻인데 나는 정말로 그 여자에게 어떠한 강제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나는 곧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그날의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날짜가 너무 오래 지나서 이미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뿐이었다. 나를 증명해줄 유일한 물증조차 사라진 상황에서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며 도대체 여자가 왜 이제야 이런 추악한 거짓말을 하며 나를 범죄자로 몰아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날 아침에 내가 화를 내며 쫓아내듯 보낸 것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나는 더욱 공포에 떨고 있다. 내가 왜 아무런 방비도 없이 처음 보는 여자를 술 마시고 집에 들였는지 내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후회된다.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매일이 지옥 같고 내 소중한 인생이 여기서 허무하게 끝장날 것 같다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다음 주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내가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밤새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술 마시고 여자를 집에 초대한 것 자체가 내 인생 최대의 화근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나는 정말 결백하고 무죄를 입증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나를 매 순간 짓누른다. 혹시라도 이런 억울한 성범죄 고소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나를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나는 지금 진심으로 힘들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다. 예전의 평온함이 정말로 그립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동영상을 봐도 현재 상황으로선 빠져나갈 수도 없거니와 내게 유리한 증거나 카톡이나 음성 녹음도 없는 형편이라서 이 모든 비극을 그대로 정면으로 맞아야 한다는 사실만 존재하고 있다. 왜 그렇게 섣불렀을까 하는 내 자신에 대한 비참함이 정말로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합의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무죄를 끝끝내 주장해도 증거가 없어서 유죄 추정 원칙이기에 괘씸죄로 징역을 살아야 할 판이다. 좀 더 조심할 것을 그랬다.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걸 가지고 그래도 방 안에서 몰래 같이 놀면 되겠지 하며 약간 욕심을 부렸던 것. 그리고 그때 녹음을 킬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에이 설마 하고 말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조여온다. 아직 사회 초년생인데 나는 성범죄자 딱지를 달고 생활을 해야 하는 그 비참함에 참 나쁜 생각도 많이 했지만 우리 부모님 때문에 차마 그럴 순 없다.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